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올해 62살 된 한국 남자가 20대 베트남 절세 미녀와 사랑에 빠져 결국 임신 소식까지 들려온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여행길 우연이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현지 재벌 회장의 외동딸. 이 사실이 밝혀지며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그 남자는 순식간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따뜻해지는 국경을 넘은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짝을 못 만나 외로이 늙어가고 어떤 사람은 뜻밖의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할 사연은 바로 대한민국 60대 노총각 박만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62살. 한때는 서울 변두리 인쇄소와 공장, 그리고 지방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매일같이 먼지 풀풀 날리는 공구리판에서 쇠망치 들고 일하던 사내였죠. 어릴 적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져 살아 명절에도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한 인생. 한때 이웃 아주머니가 중매를 서겠다며 몇 번 소개를 했지만 돈 없다, 집 없다, 가진 거 없다 는 이유로 매번 퇴짜만 맞고 결국 50을 넘기면서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흘러나오는 동남아 국제결혼 광고를 보며 그래, 한번 가보자 싶은 마음에 베트남으로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 구경이나 해볼 생각이었죠. 여행 셋째 날, 습하고 덥게 내려앉은 오후 햇살 아래 만호 씨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시골 장터 냄새를 떠올리게 하는 구수한 튀김 냄새와 달콤한 과일 향기, 여기에 이국적인 음악 소리가 뒤섞인 그곳,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긴 흑발이 찰랑이며 걸어오던 한 여인이 부주의하게 만호 씨 어깨를 스치듯 치고 지나갔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꽃다발이 바닥에 쏟아져 버렸죠. 순간 만호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마주친 그녀의 얼굴. 동그랗고 큰 눈망울에 또렷하게 자리 잡은 이목구비. 달빛에 비친 듯 새하얀 피부.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내뱉는 부끄러운 미소. 만호 씨는 한순간 저런 여자는 TV에서나 보는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22. 초라한 여행객 차림의 자신에게도 거부감 없이 다가와 부드럽게 쏘리 라며 꽃을 주워 담던 그녀. 그 짧은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상 소음이 멈춘 듯 만호 씨의 귀에는 그녀의 숨소리와 꽃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시선이 엇갈린 채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만호 씨의 가슴 속에 오랜 세월 쌓여있던 외로움과 허전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리는 새하얀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미안하다며 커피 한 잔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만호 씨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마음의 고개를 끄덕였죠. 둘은 근처 작고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라오스 특유의 나무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그곳엔 낯선 여행객의 모습은 없고 커다란 선풍기 소리만 가끔 들릴 뿐이었죠.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처음엔 어눌한 영어와 번역 앱에 의존해 나이, 가족, 취미 같은 단어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 좋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리는 긴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으며 수줍게 웃었고 만호 씨는 그런 그녀의 순수하고 맑은 분위기에 마치 잊고 있던 첫사랑을 떠올렸습니다. 번역 앱을 들여다보며 엉뚱하게 번역된 문장을 보곤 둘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도 많았죠. 리는 자신이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휴대폰 속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그 속엔 형형색색의 꽃과 환하게 웃는 린의 모습이 가득했죠. 만호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어쩌면 이곳에서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는 생각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중 린이 상냥하게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당신 마음이 많이 외로워 보여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던 그 한마디에 만호 씨의 눈가엔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이 돌았고 둘 사이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의 끈이 묶이기 시작했죠. 이 여인과의 인연이 평생 변변치 않던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킬 거라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린은 자신이 근처 농장에서 꽃과 과일을 키운다며 구경 오라고 초대했고 다음 날 아침 만호 씨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린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흙길을 따라 10분쯤 걷자 눈앞에 마치 동화 속 정원 같은 풍경이 펼쳐졌죠. 넓은 밭엔 각종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화려한 색의 나비들이 그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습니다. 그 너머에는 작은 과일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 옆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묶은 린이 햇살에 빛나는 미소로 만호 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순간 만호 씨는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싶을 만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린은 그를 반갑게 맞으며 직접 담근 과일주를 내왔습니다. 맑은 병에 담긴 분홍빛 술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달콤한 과일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죠. 린은 조심스레 술잔에 술을 따르며 여긴 내 비밀 정원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하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둘은 작은 정자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초여름의 부드러운 바람, 꽃향기, 달큰한 과일술, 그리고 린의 고운 눈빛. 시간이 갈수록 만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린의 섬세한 손짓과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린은 살짝 수줍게 고개를 기울이며 저 사실 아버지 몰래 여기에 이렇게 초대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호 씨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설레는 긴장감이 밀려왔죠. 그러다 술잔을 주고받다 둘의 손끝이 가볍게 스쳤는데 그 순간 서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주쳤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서로 부끄러운 듯 피식 웃으며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따뜻한 술기운과 함께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었죠. 린이 조심스레 만호 씨의 손을 잡자 두 사람의 심장은 동시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며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듯한 설렘이 가슴 깊숙이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과 온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듯 서로의 곁에 머무르며 잔잔한 감동과 불타오르는 듯한 뜨거움이 정원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 하루, 만호 씨는 그녀의 정원에서 평생 처음 느껴보는 설렘과 묘한 행복감에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정원에서 린은 눈가를 살짝 붉히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박, 저 사실 이곳을 떠나야 해요. 그 말에 만호 씨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죠.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린은 한참 망설이다가 드디어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베트남 재벌 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감춰둔 슬픔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린은 신분을 숨기고 진짜 나로서 자유롭게 살고자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강제로 정략 결혼을 시키려 했고, 린은 그런 운명을 피하고자 조용히 숨어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과 계획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여기서만큼은 제가 제 자신일 수 있었거든요. 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만호 씨는 가슴 깊이 그녀의 고통과 용기를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치 꿈만 같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현실로 다가왔죠. 그녀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린의 아버지가 이미 정해둔 약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약속은 린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은은한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만호 씨, 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정해진 그 결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만호 씨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린, 우리 함께 도망가자. 서로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둘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새벽 어스름이 깔릴 무렵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국경 근처 작은 마을로 향하는 길은 불확실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순간만은 세상 누구보다 든든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뒤에는 소박한 민박집을 구해 조용히 숨었죠. 거기서 둘은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녹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만호 씨와 린은 서로의 사랑과 자유를 위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고 린의 눈빛 속에 감춰진 자유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만호 씨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소박했지만 두 사람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이면 만호 씨는 이른 시간부터 마을 시장으로 나가 싱싱한 생선을 고르고 신선한 채소를 골라왔죠. 린은 그런 만호 씨를 바라보며 정성껏 준비한 밥상 앞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살포시 스며들고 부드러운 공기 속에 퍼지는 밥 짓는 냄새와 생선구이 향기가 온 집안을 감쌌죠. 린은 손끝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준비한 음식들을 조심스레 차렸고 만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살짝 손끝이 스치는 그 순간에도 묘한 전율이 흐르곤 했습니다. 긴 하루의 피로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외로움도 어느새 사라지고 그 따뜻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치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가 되어갔죠. 어느 날 밤, 린은 살며시 만호 씨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만호 씨, 저 곧 새로운 생명을 품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만호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며 조심스럽지만 뜨겁게 서로를 품었습니다. 서로에게서 전해지는 온기와 애정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그로 인해 린의 몸과 마음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국 린의 아버지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거대한 권력과 부를 앞세워 딸의 선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국경마을로 직접 찾아왔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만호 씨와 린의 아버지는 마주섰습니다. 만호 씨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재벌이든 상관없어. 내가 사랑한 건 그 어떤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었어. 이 여자의 진심, 그녀가 내게 건넨 따뜻한 마음이었어. 그 순간 그 자리에 모인 마을 어른들과 이웃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만호 씨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지지와 응원은 린의 아버지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긴 침묵 끝에 린의 아버지의 표정이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진심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한다면
나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겠소.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만호 씨와 리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쟁취하며 국경을 넘어 새로운 삶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게 된 정식 결혼식 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베트남 전통 결혼식과 한국식 패백을 함께 치르며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자리가 펼쳐졌죠. 이제 만호 씨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국경을 넘은 사랑의 사나이로 불리며 린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엔 나이도 국경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 두 사람이 보여준 거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